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가운데 독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한국이 거론돼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동부 유럽이 화약고가 된 상황에서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원하고 있다고 한 차례 밝힌 가운데 나토 주요국들조차 한국의 도움을 요청해 러시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나토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발표된 2022 글로벌 파이어 파워 랭크에서 유럽의 육군력을 다 합쳐도 한국이 안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더 상위에 랭크된 일본이 아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해석이 나왔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점점 불거지면서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실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고 돈바스 지역 내에 칠러 분리주의자들의 안보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승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독립 승인을 한 뒤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하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칠러 반군 지역의 평화 유지 활동을 명분으로 삼은 것인데요. 앞서 이유는 러시아를 향해 독립을 승인하지 말라면서 제재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숄츠 총리도 실망을 표시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은 전했습니다. 또한 유럽 주요국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미넨 안전보장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미넨 안보회의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라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례 안보회의인 독일 미넨 안보회의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열려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을 경고했는데요. 특히 미넨 안보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중러 견제 동참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국제질서를 대체할 새 시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그들은 법치보다 가장 강한 자의 통치, 자기 결정 대신 협박, 협력 대신 강요를 선호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처럼 우리와 천연가스 수입 계약을 교환해 액화 천연가스 수송선을 이유로 돌릴 의사가 있는 구매국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경우 유럽의 천연가스 확보를 지원할 국가로 한국을 꼭 집어 언급한 것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같은 날 회의에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을 추구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서방 지도자들이 한국의 동참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동진에 반대하는 등 러시아의 요구를 두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중러의 행보에 대해 신냉전의 예고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연합을 강화하고 이 국가들의 군사력 강화를 도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대대적인 경제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침공이 현실화되고 있자 한국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미국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면서 핵심 싱크탱크로 꼽히는 미국 진보센터는 한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10배로 늘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제재를 선택한다면 한국과의 협력은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CAP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의 부패 및 인권 탄압에 연루된 외국 정부 기관이나 기업을 제재하도록 하는 아그니츠키법 같은 반부패법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을 정도로 한국에게 유독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을 포함한 유럽 나토 주요국들이 한국의 나토 가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문제에 개입해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가운데 중국 또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이 대만 해협에 좀 더 집중하느라 유럽 동부 전선에는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서 이미 무게추는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균형을 맞추기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여러 군사력 조사 기관과 정세로 봤을 때 유럽 전체의 육군력을 다 합쳐도 한국 육군력이 더 우세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나토에서는 한국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을 평가하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140개 국가 중에서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핵무기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무기로 분류돼 핵전력을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무기로 전 세계 군사력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인 전력과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 신뢰할 수 있다고 동의할 정도입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인구, 병력 무기 등 전략과 함께 국방비 전략물자 보유량을 총 집계해 전쟁 지속력과 사회 간접 자본 역량 등 48개 항목을 고려하여 수치를 산출합니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6위에 머물렀지만 지수는 0.126을 받으며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냉전이 끝나면서 2015년 전후로 대대적인 군 감축 정책을 펴와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10위권 밖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미국의 자국 안보를 의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과 대만 분쟁에 집중하다 보니 유럽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지켜주던 안보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에게 러시아 같은 군사 강대국을 상대하기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러시아와 싸워 승리까지는 아니어도 무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상위에 랭크된 국가 중 최신의 무기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도 강경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을 발견했는데요. 일본은 근소한 차이로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5위를 차지해 유럽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았을 거라 예상되지만 실제로 일본이 유럽 국가들에게는 믿을 만한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러시아의 윽박에 저자세로 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이 러시아와 쿠릴 열도를 사이에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과연 일본이 쿠릴 열도를 뺏기 위해 러시아에게 총 한 발이라도 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에 군사훈련을 해도 일본은 유감만 표시할 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에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 정도로 생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른데요. 과거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에 사전 연락 없이 독도 상공 카디즈를 침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제주도 서남방밑동에 NLL 북방에서 군용기들을 포착할 때부터 우리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 비행과 차단 기동, 경고 사격 등 정상적인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국 공군은 경고 사격은 1차 80여 발, 2차 280여 발을 쐈으며 러시아 군용기보다 1km 정도 앞쪽에 사격했다면서 접근하지 말라, 경고 사격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플레어도 1차에서 15발, 2차에서는 10발이 각각 투하됐다고 밝혔으며 조준 사격으로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하진 않았지만 군사 강대국 러시아에게 전혀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독도 상공을 수호하기 위해 전투기를 띄우고 경고 사격을 할 때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면서도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했던 것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일본보다는 한국이 좀 더 믿을만하고 육군력에서만큼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동참을 더욱 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국의 마음을 사고 싶은 건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논란이 된 일본의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쟁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문제를 강조하며 갈등 관계에 있는 한국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한국을 통해 쿠릴 열도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해 협력 가능한 국가들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매체 리아 노보스티가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도 광산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밝혀졌는데요. 자하로바 대변인은 사도 광산과 관련된 한국 측의 반응을 이해한다며 일본은 분명히 한국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인류의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 일관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잔악행위, 즉 식민지 영토에서 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을 강제 노역시킨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러시아는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위원회에 비정치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입장은 사도 광산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나왔는데 한국은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가운데 자국민 철수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모두가 한국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국익을 생각해 한국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